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가의 통찰을 듣는 인사이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윤식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학문 질환의 전문가이시고 많은 업적들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씩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여쭐게요. 네. 선생님, 치질이란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일단 이제 치가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질은 이제 질환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핵이라는 병, 치루, 치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핵이 뭐 한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보통 치핵과 치질을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혼돈해서 또 의사들도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치질은 일종의 그 항문에 생긴 정맥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류? 네, 정맥류. 그러니까 항문 통로에는 이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앉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는 그 습관에서 항문 쪽에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지 정맥류 생기듯이 이제 항문 혈관이 이제 확장되는 기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을 볼 때 또 계속 이제 변을 밀어내야 되니까 변이 항문 주변의 통로의 그 점막과 피부를 이렇게 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도 늘어지고 그래서 항문은 말은 못하지만 계속 이제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치핵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30세 이상 성인치고 치핵이 없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 다 있다. 네. 나이 드시면 주름살이 생기듯이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편한 증상이 이제 없어서 잘 이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치질이 있어요. 네. 수술을 할까 말까 모든 치질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뭔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장내시경 했더니 치질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 받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야, 증세가 없는데도. 예. 치질은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실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편하다는 거는 본인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너무 또 이렇게 아주 깔끔하신 분은 조금이라도 치질이 있다는 소리 자체를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수술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치핵의 진행 정도를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1도는 그냥 피만 나오고 그래서 봤더니 속에 치질이 내치핵이 있더라. 이게 1도고 2도는 변 볼 때 뭐가 항문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그런데 변 보고 나면 싹 없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2도, 3도 치핵은 변 볼 때 뭐 쑥 나와서 변 보고 나와도 안 들어가고 이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면 들어가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씻으면서 손으로 이제 밀어 넣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복원이 되는 거고 4도 치핵은 하여튼 밀어 넣어도 또 빠지고 밀어 넣어도 빠지고 이건 뭐 밖에 나와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3도 치핵이 되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 보고 나서 빠진 거를 그 뒤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거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하면은 이제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요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은 출혈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하면은 이거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심장에 이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어떤 미혼 여성인데 헤모글로빈이 2.3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그렇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렇죠. 버티는 거나. 예, 그게 이제 몸에서 싹쓸이 적응을 했는데 뭐 아주 힘겹게 버텨 나간 거죠. 근데 2.3 갖고 저는 살아 계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또 미적거리시더라고요. 옆에 아버님이 보호자로 따라오셨는데 아버님이 아직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술 시킵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그것 때문에 안 했는데 어느 날 회진 돌다 보니까 병실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를 만나면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내과로 가서 내과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사정해갖고 수혈 받고 나중에 제가 그분 딱 이제 만나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병원에서 수혈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수혈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받겠습니다. 이래갖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수술하지 않고 그냥 치질을 달고 살면 되나요?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사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점을 강조하시나요? 그래 이제 자세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앉아서 화장실 가면 힘을 빼고 앉아 있는데 또 거기다 배에 힘 주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제 혈관이 더 확장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거 안 되죠. 쪼그리고 앉는 거 또 이렇게 방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방바 따뜻한 데 앉아서 뭐 약줄 두시거나 하는 거. 근데 따뜻한 것도 안 좋지만 혈관이 늘어나니까 찬바닥도 안 좋다면서요.
찬바닥은 이제 이렇게 치액이 있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엉겨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는데 비데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항문에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어떤 항문을 힘을 줬다 뺐다 하라. 케겔 운동. 그렇죠. 케겔 운동 똑같습니다. 그걸 하란 말인가요? 그렇죠. 하라는 얘기죠. 항문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 그 피가 이제 우려리 됐다가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항문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주는 거니까 케겔 운동이 참 좋습니다. 와, 딱 와닿네요, 선생님. 네. 5초에 한 번 힘 줬다가 5초에 한 번씩 힘을 5분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 이게 케겔 운동이고요. 그러면은 관략근도 강해지고 그런 치액에도 도움이 되고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고. 자, 선생님 이제 네. 그 탈장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탈장 이야기. 예. 그 선생님의 그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새로운 탈장 수술법도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예. 근데 그 탈장이란 어떤 병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탈장이라는 건 뭐 장이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탈장은 그렇죠. 배 앞쪽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 서해부 쪽이라고 해서 요 이제 사타구니 약간 위쪽 그쪽은 장 무게가 가장 많이 가해지는 쪽이에요. 아래쪽이니까. 거기다가 특히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뭐 비슷한데 이 고환으로 연결된 혈관, 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는데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복근의 한 겹이 변형을 일으켜서 그걸 감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뱃속에 있는 장을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 이 아래쪽에는 이제 그 역할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부의 탈장이 잘 생기는데 탈장이라는 건 결국은 배 근육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뱃속에 있는 장이 이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글로 이제 빠져나와서 살은 뚫지 못하니까 살 자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그 통증 같은 건 없나요? 심한 통증은 이제 그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뻐근하거나 뭐 묵직한 느낌 이런 거는 한 3분 중에 2분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탈장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다는 뜻이에요. 장이 그 근육 틈에 이제 꽉 끼어서 장이 이제 점점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점점 장이 썩죠. 원인은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 배꼽도 옛날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혈관 지나던 자리인데 이게 이제 약간 부실하게 막혀 있던 거고 이 서해부도 누구나 다 약하지만 거기가 좀 더 부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배 복압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밀어대는 힘들이 이제 가해지면서 거기 약했던 데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복강경 수술하고 구멍을 이제 뚫고 하잖아요. 거기 기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그 상처가 작기 때문에 속의 근육층을 꼬매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꼬매면 글로 또 빠져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옛날에 탈장 수술은 인공막을 이용한 거였다. 아주 옛날에 저희가 레이던 탈 때는 그냥 뭐 벌어진 거 꼬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재발이 너무 많았어요. 네. 한 20-30% 재발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게 왜 재발을 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가 꼬매놓으니까 터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질긴 천으로 덮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공막이에요. 그게 인공막인데 그게 87년도에 어떤 의사가 그걸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뭐 거의 95% 이상, 99% 가까이 이제 그 수술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10 내지 20%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요? 그러니까 인공막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서 또 여기가 예민한 부위인데 구조적으로 복잡한데 이게 이제 오그라들고 뭐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뭐 신경들이 그 안에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감염도 될 수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 수술하면서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엉망으로 붙어 있어요. 네, 속에. 뭐 유착 같은 게 생기게 들러붙어서 완전히 뭐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그걸 간신히 이제 제거하고 나서는 야 이거는 도저히 나는 이 수술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인공막을 안 쓰고 수술하는 법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은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요? 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노하우는 뭔가요? 원래 그 서해부 탈장에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간접 서해부 탈장, 직접 서해부 탈장이라서 나오는 구멍도 다르고 생기는 기전도 다르고 다른데 예전의 방법은 이걸 동일하게 수술했어요. 뭐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똑같은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완전한 수술이 된 거죠. 그래서 재발이 많은 거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각각에 대한 수술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수술 범위도 더 작아지고 더 튼튼해지고 재발도 뭐 거의 지금 뭐
0. 몇 프로 정도니까. 선생님이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컨셉으로 환자들이 더 만족한다, 지금 그 얘기시죠? 예, 아주 좋아하시죠. 네. 자, 탈장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게 수술해야 되니까 튀어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치질을 비롯한 항문 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게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피가 난다 이러면은 한번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항문 쪽하고 대장은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좀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장암의 97%는 대장 용종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용종만 미리 다 제거하면 대장암 현재 발생자 수가 1년에 한 3만여 명 되는데 그거를 1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이야.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웬만한 증상이 있으면은 항문 진료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꼭 대장 내시경도,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이 좀 늦게 생기니까 그 나이에 하는 게 아니라 용종에서 대장암 가기까지 10년이 걸리니까 10년 먼저 해야 됩니다. 야. 그래야지 용종을 제거해서 대장암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에도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치질 환자분들도 아무쪼록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꼭 한번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죠. 서초동 기쁨병원의 우리 강유식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